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가는 게 김미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홀로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홀로서기가 말처럼 절대로 쉽지 않은 과제여서 칭얼대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선뜻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홀로서라는 말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서기는 중요해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홀로서기가 중요해져서 혼자 외롭게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선택의 여지 없이 혼자 태어나지만 바로 어머니라는 관계를 맺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성장하면서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신경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홀로서기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홀로서기 훈련을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홀로서기란 개념도 그때그때 달랐었고 모호한 가운데 살아온 것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호함을 확실하게 긍정의 개념으로 내면에 새기게 함으로써 비로소 홀로서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우리 인간은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해 주면서 가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또 실행을 한다면 실패해서 그 보물을 꼭 하나 이상 캐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보물의 비밀을 알아내느냐 못 알아내느냐가 제 경우에는 홀로서기의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혼자서도 충분히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재밌게 지낼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건강한 관계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홀로서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사회적 명성을 얻은 사람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음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면 끊임없이 외부 상황에 흔들리게 되면서 불안, 걱정, 낙심, 절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외부 공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감정이 요동치는 상태가 되면서 내면의 홀로서기가 되지 않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이자 상담사인 라라이 필딩 박사는 오랜 기간 다양한 사람들의 각종 심리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달라도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홀로서기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홀로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이나 세상이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일에 매달려서 자신을 혹사합니다. 그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반대로 마음의 빗장을 걸거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라 박사는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을 길러서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기 비난에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허물이나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모나게 구는 일은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부족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타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단점이나 부족함을 감추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으니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 맺기가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타인과 세상의 변화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에 걸려 넘어질 일이 줄어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에 의존하려 하고 그 때문에 상처 입기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알고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행동에 믿음이 생기면 외부에 의존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럴수록 나에게 너그러워지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인생은 부드러워지지요.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이 바로 홀로서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라라 박사는 말합니다.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라라 박사는 해결점도 제시했는데요. 관찰자 입장이 되어서 자신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식적인 틀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생각, 감정, 신체 감각, 행동, 충동의 5가지 요소로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5가지 요소로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면 내 마음의 오류, 잘못 걸려 넘어지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수록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5가지 요소 중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시나요? 생각인가요? 아니면 감정인가요? 아니면 행동, 충동인가요? 넘어지는 그 부분을 알아채셔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하셔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